여사님들 다 오셨나요? 오늘도 썰 한잔 시작할게요. 3년 전 그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늘 가슴 한켠에 남아있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들네가 주말 저녁 식사를 하러 왔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오순도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제 남편 이야기를 꺼냈어요.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된 남편 이야기였죠.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편해지셨죠? 저는 솔직히 시아버님이 좀 무서웠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제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손주들 앞에서. 며느리야, 그게 무슨 말이니? 돌아가신 시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나 봅니다. 며느리는 금세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린 건데요.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항상 조심스러웠잖아요. 어머님도 그러셨을 텐데.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확 올라왔습니다. 10년 넘게 참아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네가 뭘 안다고 그래? 40년을 함께 산 내 남편을 네가 뭘 안다고? 버릇없이, 그렇게 예의도 없이 잘한 거야? 식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손주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아들은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했죠. 며느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지만 꼭 참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남겼죠.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네요. 이제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아들네는 짐을 챙겨 나갔고 그날 이후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아들네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문자도 없었죠. 가끔 마트에서 며느리를 마주칠 때면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손주들이 많이 컸을 텐데. 보고 싶어 가슴이 미어지지만 자존심이 용납을 하지 않네요. 어제는 꿈에서 돌아가신 남편을 만났습니다. 꿈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립니다. 어젯밤 그 꿈 이후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아침부터 가슴 한켠이 답답해서 베란다에 나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데 문득 옆 동네 공원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그 순간 손주들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큰 손주는 이제 중학생이 됐을 텐데 작은 손주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나이. 할머니가 입학식도 못 가봤네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누르려다 멈칫. 또다시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죠.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놀랍게도 옆집에 사시는 박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이웃사촌 물결표 큰일 났어요. 며느리가 큰 수술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무슨 수술이요? 자궁암이래요. 3기라고. 얼마 전에 검진받다가 발견했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는데 박할머니가 이어서 하는 말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죠. 그동안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3년 전부터 검진 결과가 안 좋았다는데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스트레스도 심했다더라고요. 암이 이렇게까지 커질 동안 혼자서 얼마나 아팠을까.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년 전이라면 바로 그날 이후부터였던 거예요. 제가 그토록 못되게 굴었던 그때부터 다리가 후들거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마지막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떨리던 목소리, 눈가에 맺혔던 눈물, 창백했던 얼굴색까지. 수술은 언제래요? 내일 아침이래요. 빈원 병원에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아들의 얼굴은 헬쑥했고 손주들의 눈가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실 앞에서 며느리가 저를 보자마자 한 첫마디가 제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날 너무 무례했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픈 사람이 왜 먼저 사과를 하나요? 제가 무릎을 꿇고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엄마가 되어서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라는 권위만 내세웠구나.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 아픔도 보지 못했어. 며느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주들이 달려와 저를 안았고 아들은 묵묵히 뒤에 서서 눈시울을 붉혔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며느리의 손을 잡고 밤을 새우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무서웠던 게 아니라 너무 권위적이어서 다가가기 어려웠다고.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는 마음이 한결 편했다고 솔직하게 말해주더군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남편은 가부장적인 면이 있었고 며느리에게는 그게 부담이었을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오히려 며느리의 솔직한 마음을 단칼에 잘라버렸던 거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아들네가 찾아오고 손주들과 함께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며느리의 건강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제가 끓여주는 미역국도 맛있게 먹어요.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님, 이제는 아버님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도 하늘에서 우리가 이렇게 화해한 걸 보시고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꿈에서 남편이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던 거였나 봅니다. 이제야 그 눈빛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는 평생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면 그 거리는 분명 좁혀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